자, 오늘은 또 하나 재미있는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 03764-001 물건입니다. 이 지분 물건이에요. 어차피 이 지분 물건도 또한 공유자 우선 매수가 기다리고 있는 물건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154-1번지 지목이 답이고요. 토지 면적이 119.21, 그러니까 한 36평 정도 되네요. 감정가 3,743만 1,940원. 네, 근데 지금 1,800만 원, 50%대 딱 50%에 한 분이 받아가셨네요. 이 물건은 일단 온비드 가서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낙찰의 상황을 몇 분이 입찰을 했는지 입찰 이력을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건 확인을 못 했거든요. 공정 우선 매수가 들어왔는지 그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이동 들어가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청했네요. 여기 보면 우선 매수 신청하고 떴습니다. 이 물건은 공유자가 가져갔습니다. 대부분이 지분 물건은 그렇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가 않고요. 우리가 뭐 허팀썼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은 아마 공유자들이 그걸 염두를 두고 물건의 가격을 끝없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50% 들어가신 분이 이걸 알고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이 물건에 재밌는 게 여기 한번 봅시다. 공매로 말소되지 않는 가처분이 있으므로 사전조사에 입찰 바람. 이 물건의 약점이 첫 번째는 선순위 가처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지목이 답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일반 사람들이 50%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순위 가처분이 있고, 둘째로 농지니까 지목이 답이니까 농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은 이 물건은 거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지분 물건이고 공유자 우선 매수가 기다리고 있는 물건. 그러니까 이 물건의 약점이 저처럼 많죠. 지분, 선순위 가처분, 가장 위험하다 하는 선순위 가처분, 그 다음에 지목이 답이라서 농지증. 이 물건을 50%에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위치 한번 볼까요? 나름대로 김제에서는 요충지에 앉아 있습니다. 중심에 앉아 있는 물건이에요. 여기도 고층도 하나 들어오고 나름대로는 충분히 시세가 가격이 되겠다.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감정됐고 50만 원에 받아갔습니다. 자, 먼저 가처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일단 제일 먼저 가처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우리가 등기부를 좀 꼼꼼히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 하는 게 이 선순위 가처분이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풀립니다. 물론 매매야 가등기로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입찰을 하지 말라고 소유권을 뺏기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요 물건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1978년도 송경자 씨가 이 땅을 매매했네요. 755제곱미터니까 200한 평수가 228평, 230평 안 되는 정도의 땅입니다. 여기에 권리자 이상규 씨가 94년, 1994년 3월 19일 날 전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94 카단 752에 대해서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해놨습니다. 조항이 검지상의 매매, 정려, 양도, 저당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한다. 이상규 씨가 송경자 씨에게 94년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지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이 재밌는 게 보면 이제 2번, 이제 3번에 보면 소유권 이전 1996년 5월 14일 소유자 이상규 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안 보이십니까? 어떤 양반이 제3자에 대해서 물건에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판결을 받고, 야, 처분 못한다고 등기부에 딱 등지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뒤에 그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보신 분이 가져왔네요, 소유권을. 그 다음에 3번. 이걸 또 그 뒤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철영 씨가 매매 예약을 또 해놨네요. 내가 사겠다. 참 요건 재밌네. 가처분 있고, 가져오고, 매매 예약,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또 되어 있고, 매매 예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물건이 이상규 씨로부터 2017년 1월 19일 날 상속이 됐네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현수 쪽에서 이영순, 이경순, 이대희, 이소희, 이희정, 이점순, 이영곤, 이중희, 아이고 네? 많으시다. 그리고 이 중에 한 분인 이희정 씨의 압류로 해서 용산세무서 압류로 해서 지금 이 물건이 진행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등기부 갑구의 2번과 3번의 관계에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이상규 씨가 걸고 그 뒤에 다시 3번에 이상규 씨가 가져왔다면 이 가처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혼동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를. 혼동에서 이 2번의 가처분은 말소가 됩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고 이걸 원인으로 가처분을 말소해달라고 등기소에 요청을 하면 될 겁니다. 옛날에 이걸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밑에까지 자기네 소유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요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가처분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름만 가처분이지 협박만 했지 아무것도 아닌 상태네요. 두 번째, 지목이 답이니까 농지정의 문제가 있겠다. 그럼 요 물건을 열어보자는 얘기죠. 농지정은 어떻게 될까? 지목이 답이었지만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의해서 보면은 여기에 나오죠. 지목이 답이다. 캐시촌 맞고 물과 농과 같이 물을 직접 농사는 토지다. 그러나 여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의 밀접함. 그 땅입니다. 2종 일반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주상, 공원, 그리고 자연 녹지가 개발 행위를 득하면 이제는 농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농정 대신 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서 원본을 하나 발급받아서 첨부해 등기소로 보내면은 농정이 필요 없이 등기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물건 가장 어렵다 하는 가처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물건이고 지목이 답인 농지지정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지분권자는 좀 더 떨어지게 되는지도 모르겠죠. 이분 받으니까 지분권자 어느 한 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갔습니다. 당연히 세 번째 지분 물건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입찰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는 모든 땅을 합의를 요합니다. 땅이 어쩔 수 없이 갈라지는 걸 일반적으로 상속에 의해서 갈라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개발 행위에 준하는 그 결과가 있어야만 어렵게 땅을 쪼갈려 줍니다. 이렇게 쉽게 지분이 안 나눠져요. 상속에는. 개발 행위를 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같은 땅이면 웬만하면 땅을 합의를 해야만이 국가로서는 세금도 좀 더 크게 거둡고 땅을 이용하기가 쉬우니까 그 특례로 대단한 권력을 주는 게 공유자 우선 매수입니다. 그러나 한 10번 하다 보면 한두 번은 공유자 우선 매수가 안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쉽게 돈을 좀 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있다고 피하지만 마시고 천천히 챙겨보신다면 만약에 이 공유자 우선 매수 물건이 아니었다면 이런 그 선순위 가처분 실제 말소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물건이 아무런 하자 없는 물건이 50% 이하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 주목하시고 하나의 공부, 토지 공부 좀 하시면 돈이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